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폐교대학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산업물류 복합센터 사업 제안서에 대해 발표할 이민호, 이유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소개 드린 후에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계획, 사업성 분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문제로 가져온 이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군산에서도 해마다 폐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에 방치되면서 군산시가 나서 주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은 매년 감소하는 청년 인구로 인해서 폐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방치만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문제가 있던 일본은 폐교를 창고, 직판장, 공장, 쑥간 등의 다양한 건축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폐교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 건축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군산에 도심지 속에서 방치되고 있던 서해대학이라는 폐교대학을 사업지로 삼아서 리모델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폐교를 어떠한 지역개발 건축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보니까 군산은 대규모 사업단지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과 연계도 하고 여러 물리적 장점도 있어서 군산은 비수도권 유일의 전자상거래 구역도시로 선정이 되었지만은 지금 사진과 같이 물류 인프라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저희는 스마트 풀피먼트 센터에 스마트 팩토리를 더한 물류 제조 복합센터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풀피먼트 센터라는 것은 전자상거래형 스마트 물센터를 말합니다.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등의 장점이 있어서 도심지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도심형 물류시설입니다. 저희는 이 시설을 메인으로 하되 이를 보조해주는 세 가지 시설을 더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류와 연계 가능한 첨단 제조시설인 스마트 팩토리. 두 번째로는 물류 제조 데이터를 관리해줄 물류 데이터 센터. 끝으로는 임차 기업들을 지원해줄 지원 협력센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네 가지 시설의 결합으로 저희는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 물류 복합센터 건립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 접근성, 수요 공급, 수익성, 성장 가능성, 고지 적합성을 중점으로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로 접근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10분 내 거리에 군산 IC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앞선 단지들하고도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끝으로 상위 지역으로 알 수 있는 도로 역시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입지성이 좋은 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짓고자 하는 이커머스 센터와 관련해서 군산은 높은 이커머스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쿠팡, 이마트 등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아직까지 유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과 계약을 할 때 긍정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물류센터의 공실률과 임대료 인상률을 봤을 때 군산은 최저의 공실률, 최고의 임대료 인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류센터와 풀플랜트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두 가지 모두 우상향, 곡선이 그리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 또한 높은 사업입니다. 끝으로 현재 주거지에도 이러한 물류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주거지에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캠퍼스 리모델링 설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짓고자 하는 시설이 스마트 풀피먼트 센터,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센터, 지원센터인데 이걸 저희 다섯 가지 건물에 배치를 시킬 때 네 가지 설계 컨셉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철거 폐기물을 희소하자. 두 번째로는 사육장을 중심으로 동선 설계를 하자. 세 번째로는 식품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에 최적화된 복합센터를 설계하자. 끝으로는 물류와 제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이걸 저희 캠퍼스에다가 담았는데요. 우선 출입구랑 기존 건물들은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됩니다. 이제 2B 쪽에서 저희가 짓고자 하는 시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지원센터랑 데이터 센터는 사람들에게 드나들기 때문에 정부가 가까운 건물들로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물류센터인데요. 입구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입구와 가까운 건물들로 배치했습니다. 이때 AJG 보시면은 체육관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류관을 새로 지음으로써 부족한 물류시설을 충원했습니다. 다음은 팩토리 시설입니다. 건물량이 길쭉하기 때문에 물류보다는 컨베이어를 둬가지고 팩토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AGG의 서운관이라는 건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품센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식품시설의 비중을 크게 설정했는데 이를 담을 수 있던 공간이 크게 중축이 가능했던 서운관뿐이었고요. 두 번째는 위생을 고려했을 때 동선적인 분리가 가능했던 건물이었습니다. 끝으로 하약증과 가장 인접하다는 이유 때문에 서운관을 식품센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개괄적인 시설과 동선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면서 캠퍼스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성된 렌더링 모델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설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 부분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것들이 바로 조립과 포장을 할 수 있는 컨베이어들입니다. 저희는 물류와 팩토리를 막 구분짓지 않고 두 가지 시설을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물류와 제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실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건물들을 어떻게 시공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기존 건물들은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보강 공법을 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중축되거나 신축되는 건물들은 어떻게 시공할 것이냐? 철골이 결합된 철골 프레임 폐시공법 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물량을 계산해서 사업비, 공사기간 한정해 보았습니다. 사업비는 왼쪽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되었으며 공사비 항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리모델링형 스마트 산업시설이다 보니까 골조보다는 설비의 비중이 크게 나오면서 총 509억의 공사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리모델링 vs 다 밀고 새로 지었을 경우인데요. 리모델링 시의 사업비는 851억, 철거 후 신축은 1165억으로 총 27%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기간입니다. 사례들을 참고해서 캠퍼스 전체 공정을 수립한 다음에 그중에 공기가 가장 길었던 본관의 건물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때 본관의 CP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 비계, 보강공사 이로는 설비공사가 주된 CP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오른쪽과 같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건대 리모델링은 687일, 철거 후 신축은 1005일로 총 10개월의 공기가 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마지막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익성입니다. 준공 이후 첫 수익과 지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왼쪽의 수입은 저희가 짓고자 하는 네 가지 시설의 임대 수익과 위탁 운영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데이터 센터가 108억의 고수익을 내면서 준공 이후 첫 수입은 146억 원입니다. 오른쪽의 지출의 경우에는 기타 운영비는 관리비를 충당한다 보았으며 세금과 PF 이자만 봤을 때 준공 이후 첫 지출은 87억 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저러한 가정 조건들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현금 흐름도를 그렸고 이러한 20년짜리 흐름도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한정했습니다. 이때 4번 투자일수 기간이 11.9년인데요. 일반적인 스마트 물류나 데이터 센터의 회수 기간이 10년 내지 13년인가 봐서 저희들 그 사이로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15가지 요인들을 추려서 리스크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위험이 됐던 요인들은 영향과 빈도가 모두 높은 주민 민원, 설계 변경, 물가 변동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비, 공기, 수익률의 최악의 변동 결과를 오른쪽과 같이 나타냈을 때 사업비는 14% 증가하게 되고 공기는 162일 증가합니다. 수익률은 IRR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
5.2%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이 컸던 것들을 중점으로 네 가지 사업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CML 리스크 발주를 써서 공비, 공기, 설계 변경에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SC 외에도 스마트 장비나 구두 보강 등의 변동성이 큰 공정들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크게 잡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기업들을 미리 유치시켜서 수익 리스크를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론 민원들에 대비해서 소음이 적은 전기차나 교통 동선 분리, 그리고 직판장 등의 주민 친화 시설들을 두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저희 사업은 군산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충원하는 폐교 리모델링형 스마트 산업시설의 첫 시범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건축물이 군산시뿐만 아니고 국가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 건축물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